다음은 이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예우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유형아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공청회까지 했다고 하는데 우선 보겠습니다. 두 분은 제대로 된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개인의 어떤 불찰도 있었겠지만 저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치명적인 정치 보복의 역사가 악순환된 결과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떤 특정인에 대한 예우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함께한 국민의 예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법 개정안을 준비한다는 얘기인데 이 논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시대를 함께한 국민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법을 보면은 탄핵되거나 파면당하거나 금고 이상이 확정이 되면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3명 있어요. 먼저 이 3명 모두가 지금 보수 진영 출신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사면 복권의 의미, 법적 의미만 놓고 보면 예. 탄핵 파면돼서 금고 이상형 확정이 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한다는 것과는 충돌을 하죠. 사면 복권됐다는 것은 복권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를 찾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의 이 탄핵과 파면됐을 때 박탈되는 권리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 예. 여론이 어떻게 이 화두를 던졌잖아요. 예. 사실 이거를 처리하려면 국민의힘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민심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 유영하 의원이 주장하는 바에 수긍을 해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 민주당도 따라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와 관련해서는 뭐 확인된 여론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일방적으로 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는 건데 그 3명의 대통령 중에 2명이 탄핵되고 파면당하고 1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살았어요. 그런 대통령에게 예우를 복원한다. 여기 저는 절대 공감할 수 없는 게 예. 그러면은 5년 전에 선출한 국민, 그 시대의 국민에 대한 예우라고 한다면 그 국민, 그 사람을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국민에 대한 예우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 탄핵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시도된 적이 있었죠. 예. 시도된 적이 있었고 역풍을 맞아서 열린 우리당이 당시 소위 말해서 과반 압승을 하게 된 계기로 이어집니다. 예. 나머지 탄핵들, 지금 현재 2차례의 탄핵은 당시에 압도적인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출할 때의 국민과 압도적인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을 했던 국민이 불과 시차를 보면은 3년 차이도 안 납니다. 3, 4년 차이예요. 예. 그러면 그때 뽑았을 때의 국민에 대한 예우를만 생각해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국민 주권과 헌법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예. 저는 뽑은 것도 국민이지만 그 권한을 갖다가 박탈하고 너 내려와라고 하는 것도 국민이었다. 좀 그런 점에서 예. 국민들의 결단으로 소위 말해서 예우가 박탈된 사람을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럼 국민의 뜻을 반하는 거죠. 저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조영술 대변인은 뭐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이거는 뭐 그 유영하 의원이 이제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적 동의는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적 동의가 있던가, 그게 아니면 이제 대통령의 저는 결심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예. 그 이제 처벌받던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용서라는 이름으로써 이렇게 국민통합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례를 비춰봤었을 때 그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그걸 하는 것은 그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예. 누구나 이게 언제나 자기가 이제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대통령의 결심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명분이 국민 통합인데 가령 이 법이 통과가 됐을 때 국민 통합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오히려 반대하는 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국가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보고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굳이 우리가 조금 법적으로 좀 따져보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나마 조금 양질인 거죠. 탄핵은 당하지 않았잖아요. 징역 17년. 네. 그나마 탄핵 파면 당했죠. 행정적으로.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파면을 당한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우리 이분들도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으니까 일종의 공직자 아닙니까? 그 우리 공직자들이 파면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줘도 복권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 연금이에요. 연금은 본인이 낸 것만 가져가는 것이지 나라에서 매칭해 준 것은 복권이 안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통령도 이 예우에 대한 것이 현직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그 불이익이 저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예. 사면복권이 되어도 안 된다라는 것이 저는 행정법상으로는 저는 맞다고 보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조영술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정말로 동의한다면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다면 저건 예. 이건 국민 분열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면 복권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예우까지 해달라고 하면은 만약에 예우가 복원이 된다면 전직 대통령에게 달라지는 아까 연금은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인 뭐가 있으니까는 유영하 의원이 이 부분을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최소한의 경호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호만 근데 이제 의전이라든지 이제 금전적인 지원이 이제 사실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뭐 비서진 국가에서 월급 주는 비서진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이제 파견돼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예우라고 한다면은 전직 대통령의 이제 그런 그 경호를 위해서 예를 들면 차량 또 예. 그다음에 그 비서진 이런 분들이 제공되는 것들이 이제 다시 복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소한의 경호와 소위 주변의 어떤 후원자들의 그 후원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 복권이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월급 주는 직원이 이제 따로 파견이 되는 거죠. 비서관들 파견되고 예. 또 경호팀에서 움직일 때마다 차량이나 이런 걸로 다 모셔다 드리고 뭐 이런 게 되는 건데 예. 저는 뭐 당시에도 사면 복권이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5년 뒤에 자동으로 소위 말해서 국민 세금으로 보좌진 두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이런 거 보면은 예. 탄핵을 외쳤던 국민들은 그 가만히 있을까요? 좀 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국민 통합이 될까? 오히려 소위 말해서 아직 단죄도 끝나지 않고 반성도 없는데 예우가 복권된다면 그에 따른 극단적인 국론 분열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뭐 연금이나 뭐 경호나 이런 문제보다도 당사자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그게 생각하지 중요한가요? 않을까요? 본인이 뭐 지금 경제적으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뭐 이렇게 풍요롭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사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비용 문제로 굉장히 그렇죠. 고전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본인에 대한 재평가, 특히 뭐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역사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이런 화두를 기왕 던진 김에 뭐 민주당과도 좀 논의를 해보고요. 예.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탄핵 뭐 불가피했다는 거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그때 그 어떤 그 광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에 희생된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여론이 많이 성숙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왕 이런 화두를 던진 김에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보고 예. 국민들께도 한번 의사를 물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예. 대통령이 결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두를 던지는데 던진 사람이 이제 유영하 의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뭐 각별한 사이죠. 한번 영상 보고 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중개성과 역사적 국민의 관심과 알고리즘
우리 유영아 후보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은 제가 대통령이 오신 지가 한 20년이 됐습니다. 저는 좀 멀리 있어. 때는 아직 가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자주 메이시는 것 같아요. 각별한 인연에 지금 달서구 현역 의원입니다. 이 화두를 민주당이나 여권에서 던졌으면 모르겠는데 유영아 의원이 던지기 객관성이나 진정성 면에서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분입니다. 예. 유영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고 사실 국회의원 된 것도 박근혜 씨 덕분에 국회의원 된 거고. 예. 근데 지금 국회의원을 활동을 하는 게 저 사실은 유영아 의원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정치 활동 이렇게 뉴스에 중심에 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 당 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존재감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입법 발의에서도 유영아가 어떤 입법 발의에서 뭐 소위 말해서 언론에 방송 타고 그런 걸 못 봤거든요. 예. 근데 딱 박근혜 그 소위 말해서 예우에 관련된 이런 법을 발의해서 언론의 중심에 딱 쓰니까 이거 하려고 국회의원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오히려 반감이 먼저 듭니다.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과연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냐. 예. 박근혜 덕분에 배지 달더니 결국 박근혜를 위해서 봉사하는 국회의원이구나. 여전히.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감보다는 반감이 더 앞서는 이런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수 대표는 어떻게 짧게? 우선 이제 인간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20년의 세월을 이제 같이 겪어온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건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유영아 의원이 이제 이러한 예익이 이제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야기한 것은 예. 본인의 지역구 자체가 지금 달성입니다. 달성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지역구의 정서를 또 이제 국회의원은 또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공청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자로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뭐 폄훼를 받았어도 안 되고 그런 행위가 그리고 그 국회의원의 하나의 정치적 행위로서는 존중을 받아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재성호 교수 같은 경우는 국민 감정을 헤아려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 뭐 저희가 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